올라 2022년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래올래 10화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패드님. 안녕하세요. 벌써 저희가 10회를 맞이를 했어요. 1화를 9월에 업로드를 했는데 벌써 반년이 다 돼가네요. 저는 이거 하면서 한 12월 달부터 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대본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면서 이제 붙잡아준 페데리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저는 요즘 이사하느라 약간 네, 바쁘긴 했는데, 이제 이사가 네, 거의 마무리돼 가면서 여유가 좀 네. 생겼습니다. 페데리님이 오늘 이사하면서 그 마이크랑 뭐 이어폰 이런 게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이번 화 녹음 음질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편집하면서 조금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데리님도 얼른 이삿짐 찾아보세요. 예, 못하려면 사서라도 해야죠. 네. 그러면은 9화 댓글 좀 읽어볼까요? 9화도 댓글이 좀 많이 달렸는데 페드비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배시님. 오늘 영상 찍은 날짜랑 업로드 날짜랑 차이가 거의 없어서 새로운 소식을 따라가는 게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이 사실 제일 빨리 올렸었죠. 네, 그만큼 소식들이 따끈따끈해서 저희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우리 채널 전문 어그로 수화송화 추억저장소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덴벨레 종신 차비 아웃. 이 덴벨레 종신까지는 힘들 텐데 갖고 말하기에는. 네, 항상 감사합니다. 자, 가빈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연리님 오프닝 노래가 달라져서 놀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주변에서 많은 컴플레인을 들었었습니다. 오프닝 좀 바꾸라고. 또 마음에 드신 것 같으니 다행이에요. 재현방님, 시작 음악 바꿨네요. 훨씬 낫네요. 시끄러운 거 극혐이었어요. 이분이 제일 극성으로 저한테 컴플레인을 걸었었거든요. 네, 또 바꾸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더치만님, 두 분 대화할 때 어떤 프로그램 쓰시나요? 디스코드? 좀? 네, 댓글에는 장난으로 달아들었지만 저희 디스코드 씁니다. 다음에 동튜브님 썸네일 킹받네. 네, 저도 어그로 좀 끌어봤어요. 동희님 그래도 저 강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부하까지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소중한 댓글들 감사합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은 10회를 맞이해서 그리고 또 페드리님의 음성 상태가 좀 안 좋은 거를 제가 커버를 해보려고 페드리님의 분석이나 견해보다 어, 이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에 대해서 리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페드님의 그 축구의 의견이나 견해를 듣고 싶었던 분들께는 좀 죄송스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지 제가 마시고, 진행을 네, 오늘 네, 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래도 영상 나가지 말아주시고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감명 깊게 봤던 거는 빌드업 부분에 좀 변화가 있었다는 게 좀 많이 변화가 있었다고 좀 느낀 부분인데, 이전에 이제 바르셀로나의 빌드업은 대부분 라볼피아나 형태로 공격을 시작을 했었죠. 이게 사실 되게 그 당시엔 혁신이었는데 어느새부턴가 되게 이제 낡은 빌드업 방식이 돼버렸어요. 전성기에서 많이 내려온 부스케츠가 이제 혼자 빌드업을 전담을 할 수가 없고 또 세알가니가 해체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부스케츠 혼자 상대팀의 표적이 되다 보니까 상대팀의 전방 앞에 이제 고전을 하면서 볼을 피타를 당하고 거기에 실점을 빌미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서 뭐 차비가 왔을 때도 부스케츠를 쓰네 안 쓰네 뭐 그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능력 있는 감독들이 EPL로 좀 흘러 들어가면서 스페인 쪽에서 좀 발현이 됐던 라볼피아나 전개가 이게 사실 스페인은 특히 우리 바르셀로나에서 라볼피아나를 하면서 이게 뭐 독일이나 이제 EPL로 좀 흘러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지금 라볼피아나의 전개랑 좀 다른 변형된 빌드업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풀백들의 중앙화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일단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기존 라볼피아나는 이제 센터백들 사이에서 피보테가 내려와 주면서 나머지 메잘라들은 이제 중앙에서 서면서 중원에 이제 이등분을 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그 중원을 지역을 서고 풀백들은 그 메잘라들보다 혹은 더 높게 올라가서 터치라인을 따라 깊숙이 위치를 합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그냥 그 바둑돌로 놓고 보는 식으로 봤을 때는 그냥 3-4-3 포메이션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혹은 이제 앞에 공격수들의 위치에 따라서는 3-5-2 포지션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라볼피아나의 이제 메커니즘이었다면은 요즘 빌드업의 메커니즘을 좀 보면 피보테가 꼭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그냥 센터백이랑 쓰리백을 형성을 해주면서 미드필더 한 명이 이제 빠진 자리를 풀백이 중앙 미드필더처럼 이제 중원에서 위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풀백들이 이제 계속 다양한 요구를 받아서 풀백들도 이제 능력 있는 선수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능력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풀백들에 대한 스펙 자체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백이더라도 꼭 측면에서 뭐 스피드로 돌파를 하고 크로스를 올리고 혹은 뭐 측면 공격수를 막고 이런 단순한 플레이에서 이제는 측면에서 꼭 놀 필요 없이 중앙에서 플레이를 해도 전혀 그림이 영 아닌 게 아닌 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수준에까지 이제 풀백들이 올라왔거든요, 수준이. 그래서 볼 배급을 하고 패스를 받아주고 좀 더 경기에 관여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풀백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뿐만 아니라 이제 풀백들이 중원의 영향력을 증가를 하면은 이게 뭐 11명이 하는 축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은 그 상대적으로 다른 곳엔 영향이 좀 줄어들겠죠. 원래 이제 풀백들이 보던 그 자신들의 측면 지역은 다소 이제 영향력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측면 공격수들한테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래서 기회가 생기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좀 더 중원에서 전체적으로 수싸움을 가져가다 보면은 측면은 이제 우주공산이 되고 그곳에서 이제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에 많이 보여지는 빌드업의 메커니즘입니다. 네, 이러한 모습들이 저는 차비가 되게 그래도 뭔가 보수적인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EPL에서도 지금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런 빌드업을 AT 마드리드에서 또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3백을 형성을 할 때 우측부터 원래 중앙 미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포메이션 상으로는 아라오 피케가 중앙 수비수로 이제 나왔는데 3백을 형성할 때는 아라오가 약간 3백에서 우측 센터백, 그 다음에 피케가 가운데 센터백을 보고 대용이 좌측 센터백을 형성을 해주면서 내려와 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아라오와 피케 사이에 들어갔던 게 부스케츠였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대용이 좌측 센터백으로 내려와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피케가 가운데에 서게 되니까 빌드업 능력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탈압박에 좀 취약했던 부스케츠가 굳이 내려올 필요가 없으니까 위험 지역에서 볼을 뺏길 일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용이 아약스에서부터 좌측 센터백을 서면서 빌드업을 주도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의 메인 전술이 아니었고 임시 방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땜빵으로 뛰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때도 대용이. 어쨌든 좌측 센터백을 하면서 빌드업을 주도했던 경험이 있었고 부스케츠는 이제 기존에 라볼피아나 때문에 깊숙이 내려왔던 위치보다 이거는 오히려 대용이 점유해줘야 될 자리였던 좌측 자리로 위치를 하면서 공을 받게 되면은 이제 본인들한테 공이 쏠리니까 이거를 이제 한 방에 우측으로 보내는 아담한테 우측으로 보내는 방향전환 패스를 되게 많이 보여줬어요 이번 경기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흥미롭고 여기서 이제 부스케츠를 보좌하는 게 다른 메잘라였던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고
오히려 알베스가, 페드리가 아닌 알베스가 부스케츠를 보좌를 했습니다. 일단 알베스의 그 다재다능한 능력이 중앙 우측에 서서 부스케츠랑 페드리랑 아다마 사이에서 계속 삼각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도 있죠. 부스케츠 얘기를 잠깐 첨언하자면 어,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어, 알베스가 잘 보좌해줬다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태까지 그 차비 이니스타 떠나고 부스케츠가 가졌던 문제점은 이 주변 선수들이 오프 더 볼로 부스케츠가 패스를 보낼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내주질 못했었어요. 근데 이 알베스가 워낙 다재다능하고 또 필드를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부스케츠가 편안하게 패스 보낼 수 있는 선택지가 스스로 되어줬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베스가 가져다 주는 부스케츠를 거치지 않고도 공을 앞으로 전달하는 루트를 만들어내렸죠. 그동안 풀백들은 예컨대 세르시나 데스나 뭐 세메두나 그 선수들은 개인 기량으로도 그냥 상대편 측면 공격수 한 명조차 제치는 게 불가능했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또 수비적으로 뭐 크게 도움을 줬던 것도 아니고. 근데 알베스는 확실히 이런 면에서 그들과 차원이 다르죠. 지금 바르셀로나랑 링크가 나오고 있는 아스필리쿠에타나 아니면 왼쪽에 가야는 아스필리쿠에타는 수비적으로 가야는 이제 알베스처럼 공의 흐름을 잘 읽고 또 공을 앞으로 잘 전달해 주는데 확실히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죠. 뭐 다 하나씩 바르셀로나가 노릴 만한 분명히 존재하는 선수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알베스가 일단 거의 우측 중앙 미드필더 위치에서 뛰었고, 아다마가 이제 우측 포워드로 나왔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고, 알베스에 오히려 등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전반 안에서도 카라스코랑 계속 경합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런 모습들 보면은 공격에만 치중하지 않고 일단 측면에서 수싸움, 그 다음에 측면 점유에 좀 힘을 썼다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다마가 위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에르모소가 계속 이제 아다마를 의식을 하니까 공간을 내주면은 이 친구가 이제 치고 달리면 고속도로가 뚫리니까 아다마에 대해서 이제 공간을 내주지 않으려고 계속 이제 에르모소가 붙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 히메네스 센터백이랑 에르모소 풀백 사이에서 공간이 이제 벌려지거든요. 이러한 공간을 페드리가 계속 노려주면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이제 위아래로 내려와 주면서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이 알베스 덕분에 아다마가 활개칠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저는 봤는데요. 이 알베스의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국에 오른쪽 측면이 조금 공간이 되게 넓게 났었어요. 그 아다마가 상대편 수비수랑 붙어 있던 상황도 있었는데 그때는 아다마 특유의 화려한 드리블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베스 덕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스케츠만 본 것이 아니라 오른쪽 측면의 선수들 모두가 페들이나 아니면 아마 모두가 봤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뭔가 세부적인 역할 배분을, 공간 배분을 한 차비한테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어, 이전 시즌, 그러니까 쿠만이 지휘했던 이전 시즌에는 페드리가 하프윙을 뛰었는데, 이것도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임시 방편이었죠. 근데 이제 올 시즌은 그 임시 방편이 가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비가 오히려 이제 좀 요즘에는 하프윙을 띄워주면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이니에스타가 한창 하프윙을 뛰던 느낌과 이제 비슷하게, 물론 실력적인 걸 떠나서 그냥 공격 전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가비가 이니에스타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죠. 근데 이제 이니에스타가 하프윙을 뛰었을 때와 비슷한 빌드업 방식을 좀 보여줬는데, 알바가 이제 좌측 터치라인 깊숙이 침투를 하게 되면 가비는 거기에 딸려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하프 스페이스 뒤쪽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위치를 잡아줬죠. 혹시나 이제 공을 뺏기게 됐을 경우에 이제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압박을 해서 이제 시간을 끌어줄 수도 있고, 혹은 루즈볼이 나왔을 때 중거리 슈팅으로 이제 스코어를 이제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위치죠, 하프 스페이스가.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좀
자리를 잘 잡아줬던 것 같고, 근데 이러한 공격 전개 선택은 결국에 대용이 정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측 미들로 대용이 할 라인업으로 나왔지만은 위치에 따라서 가이랑 알바 공격 전개가 계속 바뀌는데, 대용이 후방 빌드업을 하려고 이제 3백을 형성해서 내려와 있으면은 알바는 굳이 그 위치에 있을 필요가 없죠. 알바는 이제 그래서 좌측 터치라인 이제 따라서 계속 오버래핑을 시도를 하고 하프 스페이스 공간은 직접적인 이제 가비가 직접적인 공격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빌드업 상황이 끝이 나고 우리 바르셀로나가 주로 이제 보여주던 가둬놓고 패는 그런 이제 포지션이 형성이 되면 그때는 이제 대용이 계속 이제 센터백들과 그 라인업을 비슷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좌측 중앙 미드필더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좌측이 공간이니까 오히려 알바가 이제 다시 수비를 하러 내려온 상황이고 좌측을 이제 전공법으로 깨는 거는 오히려 가비가 측면 4개로 이제 책임을 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비랑 대용이 2대1 패스를 해서 측면 돌파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제 뭐 하이라이트 골 장면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측면 돌파하는 장면이 이제 그런 지금 이제 차비가 요구하는 대용의 이제 위치 선정과 공격 전개를 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던 장면이었죠. 우측면 공격 전체를 이제 아다마가 책임을 졌다면 좌측은 이제 대용에 의해서 공격 향방이 좀 정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가둬놓고 패는 양상이 나왔던 건 제 아틀레티코와 보티가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걸 똑같이 빌바오전에도 했었는데 그때는 바르셀로나가 오히려 역으로 당했단 말이에요. 계속 자기 진영에서조차 공을 빼오지 못할 정도로. 그것도 감안해서 봐야 될 텐데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상황이 맞춰지면 이렇게 이상적인 상황이 되면 이렇게 재밌는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나름의 소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한테도 사실 그동안 많은 역할을 맡겼었는데 저번에 빌바오전 같이 팀이 애매모호해지면 뭐 대용의 역할도 사실 사람들이 뚜렷하게 알기가 힘들죠. 팀이 애매모호해지는 만큼 대용도 애매모호했었죠. 그렇지만 이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처럼 바르셀로나 하고자 하는 축구가 필드 위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축이라면 대용의 활약 역시 눈에 띄죠. 그리고 뭘 하려는지도 사람들이 단번에 알 수 있고. 그래서 대용은 사실 미드필더의 특성상 팀의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선수다라고 봐야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이제 했던 이런 빌드업 장면들 중에서 빌드업에 대한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거를 제일 잘 구현했던 게 여러분도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거를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잘려서 문짤도 이제 따로 쪄오진 못하는데 나중에 저희 이거를 청취를 하면서 한번 보세요. 23분쯤에 이제 플레이인데 좌측 센터백으로 이제 대용이 내려와서 위치해 있고 이제 알바는 대용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해주니까 그냥 측면 라인을 따라서 쭉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용이 거기다 이제 롱패스를 찔러 넣어주는데 이게 롱패스가 이제 결국에 들어가요. 알바가 이제 발 밑으로 이제 공을 그걸 잡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이제 그 알바 크로스 받으려고 다들 엄청 뛰어가죠. 근데 이제 아다마가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에르모소는 이제 아다마 쫓아가기 바쁘고 그 다음에 그 에르모소랑 벌어진 히메네스 사이로 페데리가 뛰어가고 그 다음에 크로스가 그래도 나름 잘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 이제 그 골은 넣지 못했는데 요런 것들을 봤을 때 차비가 배분한 역할을 제일 잘 수행했던 장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다 좋았긴 하지만 뭐 아쉬웠던 것도 있어요. 수비적으로 일단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좀 워스트를 꼽자면 아라오가 좀 못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일단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 좀 뒤늦게 커버 들어온 것도 있지만은 초반에 거의 실점을 할 뻔했던 장면 중에 그 펠릭스로 향한 그 롱패스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오프사이드가 아라우오 때문에 무너져요. 아라우오 때문에 무너지고
이제 무너졌으면 이제 쫓아가야겠죠, 아라우가. 스피드가 있어서 쫓아가긴 했는데, 근데 뭔가 이 압박이나 맨마킹이 너무 타이트하지 못해서 펠릭스한테 좀 벗겨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라우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또 한편으로 남겨봅니다. 이제 수비 문제는 근데 아라우 한 명만 보여줬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바르셀로나 수비 보면서 제일 충격 먹었던 게 그 수아레즈인데 사실 제가 아틀레티코 경기도 몇 경기 챙겨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네, 수아레즈가 뭐 나이도 들고 그러면서 움직임이 둔해졌잖아요. 그래서 네네, 웬만한 상위권 팀들 만나면 이제는 거의 막혀요. 상대 수비수가 수아레즈가 뭘 할지 다 알고 그리고 네, 그걸 뭐 속도도 피지컬로도 다 따라잡아서 막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바르셀로나가 선제골 먹힌 거부터 해갖고 그때 보면 그 수아레즈의 움직임조차 수아레즈가 움직임조차 모르더라고요. 사실 음,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그래서 네네, 그거 보고 좀 충격 먹었습니다. 그리고 음, 사실 이렇게 수비할 때 저는 수비하는 상황 아니면 뭐 후퇴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수비하려는 상황을 예방하는 게 가장 수비에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바르셀로나처럼 항상 상대편 진영에서 뛰고자 하는 팀들한테는 이거의 가장 필수 덕목은 이제 위선일 텐데요. 뭐 공수 전환 상황이거나 이럴 때 적절한 위치를 잡고 상대 공격을 막거나 아예 쳐버릴 정도로 수비를 잘하는 위치를 잘 잡고 있어야죠. 그런데 이런 선수가 지금 바르셀로나에는 거의 없어요. 뭐 알베스나 피케는 이제 내일 은퇴해도 이상한 선수들이 아닌데 이 선수들 빼면 이런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고 봐야겠죠. 여하튼 이렇게 수비 위치를 잘못 잡아서 팀이 그 개인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개인 하나 때문에 팀이 전체적으로 후퇴하거나 아니면 실점 직전까지 가는 상황도 최근에 많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게 참 아쉽죠. 그렇다고 뚜렷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빌드업에 대한 제가 본 분석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공격수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겠죠. 겨울 이적 시장에서 왔던 아다마랑 오바메양도 결국에 경기를 이번 경기에서 다 뛰었는데, 페리님이 생각해보면 아다마랑 오바메양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바메양은 일단 팀이 너무 무너졌을 때 알베스 퇴장 당하고 뭐 그럴 때 뛰던 선수라 그렇게 뭐 그렇게 많이 뭐 보지도 못해 그렇게 뭐 딱히 공을 만지지도 못했고 활약할 순간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뭐 아다마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동안 바르셀로나의 문제점, 특히 이번 시즌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또 빌드업해서 공을 정리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상대편 진영으로 공을 보내놔도 또 거기서 막으다 말이에요. 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했죠. 그래서 무의미하게 공이 돌기 시작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아다마나 아니면 처음에 데려온 데파이나 일단 이런 선수들은 자기한테 공이 오면 뭐 무언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거든요. 주변 눈치 안 보고 그 막 무지성 돌파한다고 아다마는 뭐또 데파이는 못 부린다고 욕 먹었었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게 사실 자기 딴에는 무언가 변수를 주려고 뭐 해보려는 시도겠죠. 근데 이제 처음 근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과감성은 사실 팀에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사실 이 두 명은 한계가 뚜렷하잖아요. 와라도 그렇고 데파이도 네. 그렇고 오바메는 제가 아스날 시절에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슷할 거예요. 스피드로 뭐 어떻게든 변수를 주려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완벽한 포워드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선수들의 그 개성을 잘 활용해야겠죠. 그리고 특히 오래 버틸 선수들은 아니고 팀의 사정에 따라서 상대 팀의 압박 수비에 따라서 차가 심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상황에 맞춰서 써야겠죠. 제가, 경기를 이렇게 집중력 있게 좀 챙겨본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분석한 글이나 뭐 감상평이나
아니면 뭐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뭐 영상을 보면서 아, 우리 팀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구나.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라고 좀 그냥 느끼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그냥 오랜만에 제가 직접 좀 집중력 있게 보니까 10대 후반부터 이제 바르셀로나를 응원하고 봤었는데 그때부터 20대 젊었을 때 축구에 대해서 좀 느꼈던 설렘이랑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페드리님이 계속 우리 팀의 경기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고 분석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팀의 애정을 갖는 원동력이지 않나. 그런 게 이제 경기 본 집중력에 나오는 거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이거는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네. 저 이제 나중에 클릭하고 가면 뭐 형처럼 되겠죠. 여튼 뭐 AT 마드리전 제일 큰 산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차비가 잘 팀을 꾸려서 좋은 모습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레이닝도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